영어의 삼각 문법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일과에 대해서 한번 설명했으니까 3과에 나와 있는 도치부터 설명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치라고 나와 있죠. 도치라는 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순을 바꿔주는 것을 모두 다 도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올바른 이제 어순으로 되어 있는 걸 정치라고도 하는데 이 말은 잘 쓰지 않죠. 도치는 그냥 어순을 바꿔주는 이유는 없겠죠. 영어는 어순이 이렇게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언어이기 때문에 위치를 아무 이유 없이 바꿔주지는 않습니다. 이 도치에는 꼭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예 그 문장의 종류를 바꾸기 위해서 도치를 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강조를 위해서 도치를 하기도 합니다. 문장의 종류를 바꾼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의문문이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의문문을 만들 때 그 주어와 동사의 순서를 바꿔줘서 의문문을 만들어준다거나 혹은 강조를 하기 위해서 어떤 문장의 어떤 요소들, 그러니까 문장 상분들을 옮겨준다거나 아니면 혹은 강조하고 싶은 우리 오늘 배우는 것 같이 부정어 같은 것들, 이것들을 문장의 제일 앞에 위치한다거나 라고 해줘서 위치를 바꿔주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모두 다 도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치에는 저희 아직 이걸 꼭 다 알 필요는 없지만 문도치라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형식도치, 문도치, 형식도치 이렇게 나누자면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이것까지 엄청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고요. 문도치라는 거는 문장의 어순 자체가 이제 평서문인데 의문문 어순으로 바뀌는 것들을 우리가 보통 문도치라고 하고요. 형식도치라고 하면 문장의 이게 형식 구성 요소들이 움직이면서 바뀌어지는 거 1형식을 할 때 이제 저희가 이제 장소, 위치, 전명구 같은 것들이 올라가면 바뀌는 거, 그리고 보호 같은 것들이 올라갔을 때 바뀌는 거, 그리고 목적어 같은 것들이 이제 방조를 위해서 올라갔을 때 바뀌는 거, 이런 것들을 저희가 형식 도치라고 합니다. 이거는 저희 구문 강의를 듣게 되면 파트 2에 가장 먼저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그때 가서 이제 자세히 공부를 하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저희가 이제 문도치에 해당되는 부정어구 강조 도치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어구 것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부정어구 동사를 이제 부정시키는 거기 때문에 밑에도 나와 있긴 하지만 no나 not이나 never이나 only, little 이런 것들이 거의 다 부정어구에 해당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강조를 위해서 문장 전체를 이제 부정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문장 가장 앞으로 나갔을 때 그때 이제 당연히 도치가 일어나게 된 거죠. 원래의 자리에서 벌써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가게 되는 것도 주어 동사가 있을 때 여기에 있던 부정어구들을 당연히 부정부사 같은 것들이겠죠. 이런 것들을 올린 것 자체가 이것도 도치가 되는 거고요. 이 도치가 됐을 때 뒤에 있는 주어 동사가 바뀌는 것도 도치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간 것도 도치고 뒤에서 움직이는 것도, 어순이 움직이는 것도 도치라는 거, 이거 둘 다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오늘 배우는 이 부정어구 같은 것들이 이제 여기 밑에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어구 이런 것들이 이제 no나 여기 앞에 있겠죠. 아마도 이제 no 같은 경우는 사실은 형용사이기 때문에 혼자 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명구 같은 것들을 같이 데리고 나와서 이제 전명구의 no의 명사, 노가 명사를 이제 꾸며가지고 이 전명구가 이제 부정어구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온다거나 혹은 다들 알다시피 not이 온다거나 never이 온다거나 다 부정의 의미가 있는 것들이 이제 여기 있기 때문에 따로 쓰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오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건 사실 only라는 부사입니다. 이 only는 부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없죠. 유일하게 이런 뜻으로 쓰이는 건데 이 only는 따지고 들면 걔 하나 빼고는 다 아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부정의 의미, 그러니까 다 아니다, 얘만 그렇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부정어구에 같이 함께 들어가 있다는 거, 이 부분을 좀 이해하고 있으면 좀 더 이해가 쉽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강조를 위해서 올라갔을 때 뒤에 나와 있는 주어 플러스 동사가 어순이 바뀌게 되죠. 근데 그냥 어순이 바뀌는 게 아니고 이제 얘는 평소문인데도 불구하고 의문문 어순으로 변한다라고 해서 의문문 어순 도치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이 이제 의문문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이 의문문 어순 도치 사실 이것만 알아도 이것만 들어도 그렇구나 라고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이 의문문 어순에 대해서 생각보다 잘 몰라서 이 의문문 어순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비동사가 올라갔을 경우에는 부정어구가 먼저 당연히 가장 앞에 있겠죠. 부정어구가 앞에 올라갔을 거고 비동사가 의문 받는데 you are a student 하면 are you a student 되는 것처럼 이제 비동사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주어가
뒤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통 문장이 오겠죠. 근데 일반 동사가 왔을 때에는 여기 있는 것들이 이제 부정어구가 가장 먼저 도출시켰으니까요. 가장 올라올 거고요. 이제 뭐 시제와 동사의 수와 뭐 주어의 수죠. 사실은 주어의 수와 시제에 따라서 이제 do나 does나 did를 알맞게 쓰고요. 중요한 건 이제 주어오고 여기 앞에서 이제 동사에 대한 모든 설명을 끝마쳤기 때문에 여기는 동사 원형이 와야 된다는 거,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쓰셔야겠죠. 동사 원형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장이 따라오면 되는 거고요. 특히 중요할 거는 현재 시제일 때, 얘들이 현재 시제일 때, 주어가 3인칭 단수이면 does를 써야 되고, 그리고 주어가 이제 과거일 때는 did를 써야 되고, 2인칭일 때는 이제 그냥 do를 쓰죠. 3인칭 단수죠. 여기 수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 이 부분을 좀 놓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도 신경을 쓰시고 시제도 꼭 같이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 같이 한번 또 명심해 두세요. 그리고 조동사 같은 경우 조동사가 뭐냐라고 한다 그러면 다들 알고 있는 can이나 뭐 will이나 이거 과거형이라고 말하는 뭐 would나 뭐 could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조동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조동사가 부정어구가 올라왔을 경우에 근데 어떻게 되죠? 보통 이제 조동사가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주어가 오고 그 다음에 조동사기 때문에 뒤에 동사 이제 원형이 오는 게 기본 형태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문장이 어순이 바뀐다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신경을 쓰면 될 것 같고 다른 것들은 이제 해석은 뭐 거의 변하는 게 없으니까 이 부분은 좀 주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연습 문제를 풀면서 어떻게 바뀌는지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연습 문제 여기 보면 이제 문두에 주어진 문두에 이제 부정어를 넣어서 문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여기 보면 traditional funding can support the increased cost라고 했는데 이제 never를 넣어서 보통은 이제 문장에 never이 들어가 있고 같이 뽑아내라라고 하지만 여기는 이제 아예 넣으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never 하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바뀌어야 되죠? 여기 can이라는 조동사가 왔기 때문에 조동사가 먼저 와야 되겠죠? can 되고 그 다음에 주어가 여기서는 traditional funding이었기 때문에 traditional funding이 올 거고 뒤에 어떤 모양 와야 돼요? 바로 모양. 동사 원형이 바로 와야 되는 거죠. 이거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쭉 쓰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I understand your point, but I actually support it. 내가 너의 그런 관점을 이해할 뿐만 아니고 나는 그것도 지지하기도 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not only 뭐 but이 들어갔기 때문에 뭐 그냥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not only 적은 다음에 여기는 이제 저희가 온 게 이제 understand라는 그 일반 동사가 왔기 때문에 이 일반 동사나 수나 시제를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게 2인칭 현재죠. 그죠? 그러니까 do 쓰고 I 오고 그냥 understand 이렇게 오면 문장이 깨끗하게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She dreamt that she would meet her favorite actor in person. 직접 만나는 그냥 가장 좋아하는 액터를 직접 만나는 꿈을 꿨다는 그 얘기죠. 근데 한 번도 꿈꿔보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little을 넣으면 little 넣으면 이제 dreamt니까 과거죠. 신경을 써야 됩니다. 과거기 때문에 여기에 did 적고요. 그런 다음에 주어 적고요. 그런 다음에 과거라는 모양이 벌써 이제 어떤 정보가 앞으로 나갔기 때문에 더 이상 dreamed를 쓸 필요가 없고 뭐가 오죠? 동사 원형이 와야 되는 거. 그래서 dream이라는 동사 원형이 온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dream 오고 대절은 그대로 오면 됩니다. 문제가 없겠죠?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 그리고 밑에 거는 이제 문장 자체에 있는 거죠. He is not only rich but also handsome. 그죠? 굉장히 이제 우리 바라는 바죠. 부자이기도 하고 잘생기기도 한 거. 이 문장 굉장히 짧아서 지금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not only가 올라가게 되니까 not only 한 다음에 비동사니까 그냥 is, he 하고 rich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런 다음에 but also 해서 그대로 문장이 따라 나오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response rarely can make something better. 그 반응은 결코 뭐 어떤 거 더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rarely라는 게 부정부사죠. 그래서 rarely를 올리면 여기 뒤에 보면 이제 can이라는 조동사가 있기 때문에 can 오고 a response 그대로 따라 나오고요. 그런 다음에 make 그대로 따라 나오면 되기 때문에 이 문장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문장 재비율이라고 그랬죠. I felt pretty good but never 한 다음에 있는데 나는 근데 꽤 기분이 좋게 느꼈긴 하지만 느낌이 좋긴 했지만 내가 올해에 금메달을 딸 거라고는 생각지를 못했다 이 얘기죠. 그래서 never 한 다음에 부정부사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 보면 I expected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요
요게 이제 일반 동사기 때문에 did가 나오고 I하고 expect라는 모양이 따라 나오게 되겠죠? 특히 여기를 주의해야겠죠? 다 만들어 놔가지고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여기는. 그다음에 I lost consciousness right after I heard a loud noise죠? 나는 뭐 의식을 잃었는데 내가 어떤 큰 소리를 들은 이후에 의식을 잃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의식 잃은 걸 내가 거의 기억을 못했다는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여기 뒤에 보니까. 그러면 little를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can이라는 조동사가 있기 때문에 can, I 하고 온 다음에 remember 이렇게 오는 거겠죠. 보니까 여기는 이제 little can I remember 이렇게 오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내가 거의 기억도 못했고 내가 이거 한 거를 기억 못했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요렇게 이제 그런 부정부사에 대해서 문장은 사실은 굉장히 길어요. 우리가 지금 3과에서 나왔던 문장은 좀 긴 편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긴 한데 여기 앞으로 올라가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여기서 만약에 자리가 있다면 어떤 필기할 공간이 있다면 거기다 써주길 바래요. 저희 그 3과에 나왔던 문장은 이거예요. 이제 문장 적어줄 테니까 문장은 좀 받아 적으세요. not only 하고 오고요. the scene 하고 오고 그런 다음에 the talk of town이죠. 이 talk of town은 이제 사람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 회자되고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죠? 장안의 화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breaking입니다. 이거 break breaking a media stereotype입니다. 다 적지는 않을게요. 뒤에는 이제 blind people but it also라고 해서 뒤에 나오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여기 not only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Not only the scene, the talk of town 했는데 여기 나온 게 문장이 지금 여기가 뭐가 하나 빠졌죠. 뭐가 빠졌죠? is가 빠졌죠. Not only is the scene the talk of town for breaking a media stereotype 이라고 나와 있는데 비동사가 없죠. 그 장면이 그 장안의 화제였을 뿐만 아니라 라고 가설이 되기 때문에 이 is나 혹은 아마도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나왔을 건데 is라는 비동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제가 안 적어놨네요. 그래서 또 비동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겠죠? 여기가 주어였을 거고 여기가 보여였을 겁니다. 그래서 not only is seen the talk of the 비동사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주의해야 되는 게 3과에서 이 문장이 있어요. product placement ruins the story 하고 나오고요. 이 문장은 도치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Only when it fails 라고 나오는데 요게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문장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굉장히 주의를 깊게 only라는 게 여기 뒤에 있는 부사절을 지금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죠. 이럴 때만 스토리를 망친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지금 도치를 only 때문에 도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강조를 위해서 도치를 한다고 치면 어떻게 나가야 되죠? only 혼자 나가면 안 되죠. only가 지금 부사절을 강조를 하기 때문에 only when it fails가 같이 올라가야 됩니다. 같이 올라가고 여기 이제 ruin이라는 일반 동사가 왔기 때문에 does 한 다음에 product placement PPL이죠. PPL 하고 뭐가 와야 되죠? ruin 하고 이제 동사 원형이 와야 된다는 거 그리고 the story라고 이렇게 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강조를 해주는 거죠. 근데 3과에 또 나온 게 뭐냐면 이때 강조로 강조하는 게 또 나와요. 그죠? 거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강조기 때문에 도치도 이건 어떻게 강조할 수 있냐 하면 it is 하고 이 가운데 집어넣기만 되죠. when it fails 적고요. that 적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대로 오면 되는 거죠. PPL ruins the story 이렇게 쓰면 됩니다. 지금 상과에 강조를 위한 모든 어법 구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도치도 나와 있고 뭐 이때 강조용법이라는 것도 나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이런 부분을 신경을 쓰면서 여기 있는 부분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예상을 하고 간다면 좀 뭔가 선생님들이 만들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좀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적어두시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은 이제 첫 번째는 부정어구의 도치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with AV 구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with AV 부분은 그 grammar point라고 나와 있지는 않긴 하지만 3과에 2번이나 문장이 반복돼서 나오기 때문에 2번이 아니고 3번이죠.
세 번이나 반복돼서 나오기 때문에 이 with AB 구문은 보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with AB 구문은 여기 나오는 부대 상황을 나타내는 분사 구문의 일종이다라고 했죠. 이제 분사 구문이기 때문에 얘는 원래 절에서 축약이 된 경우입니다. 절이라고 하면 뭐 부사절에서 축약됐을 경우도 있고 뭐 일반적인 뭐 등위절에서 축약됐다고 얘기도 하긴 하지만 부사절에서 굉장히 많이 축약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떤 동작을 이제 묘사하기 위해서 쓰는 건데 얘가 원래 분사 구문에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분사 구문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사 구문을 조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분사 구문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부사절이 간략화되는 경우다라고 하는 거죠. 부사절이 간략히 됩니다. 그러면 간략화한다는 거는 뭐가 높아진다는 거죠? 그죠? 이제 간결성이나 효율성은 높아지긴 하지만 부사절보다 이제 정확성은 떨어지는 거죠. 정확성은 떨어져서 앞뒤 문맥을 파악하면서 해석을 해야지 그 정확도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 그렇지만 이제 글을 쓸 때 어떤 문장을 짧고 간결하게 만들어주는 효과는 굉장히 크다는 거.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분사 구문을 만들 때 접속사 같은 것들을 거의 다 생략을 하죠. 간결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럼 부사절에서 부사가 어떻게 만들어지냐? 보통 부사절이니까 접속사, 뭐 시그널 부사절 같은 경우는 뭐 as나 when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뭐 이런 동시동작을 나타낼 때는 사실 while일 수도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렇게 보통 부사절의 접속사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절 안에 주어 플러스 동사가 왔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주절이 다 나오겠죠? 그러면 주어 플러스 동사가 이렇게 따라 나오는 구조가 될 겁니다. 얘들을 이제 그냥 말로 할 때는 사실은 부사절로 쓰는 게 훨씬 낫죠. 이걸 생각하면서 이제 줄이고 있을 경우는 거의 없을 거니까요. 근데 이때 부사절 글로 쓸 때는 조금 더 문장이 간결해지기를 원한다면 이 접속사가 얘를 지워도 앞뒤 문맥상 이해에 뭐 어려움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접속사를 보통 생략을 해주고요. 주어가 앞에 있는 주어와 이 부사절에 있는 주어와 이 주어가 첫 번째는 접속사 생략을 들겠습니다. 접속사 생략인 거죠. 근데 접속사가 만약에 의미가 중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네, 생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죠? 그래서 접속사가 살아있는 분사 구문도 꽤 있죠. 그렇게 되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 이제 부사절에 있는 주어와 주절에 있는 주어가 같을 때, 주어가 같으니까 어떻게 되죠? 이때 같을 때는 이제 부사절에 있는 주어를 생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통 얘가 생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뒤에 있는 주어만 남아있는 거고요. 근데 지금 저희가 오늘 배울 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어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대로 살아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이제 주어가 다를 때는 주어가 둘이가 달랐을 때는 여기 있는 주어가 생략이 불가능하죠. 오늘 배우는 게 그런 거죠. 당연하죠. 생략을 해버리면 주어가 달라지기 때문에 생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적어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냐? 세 번째로는 이 동사에 대한 문제인데 이 동사가 이제 접속사와 주어가 이제 사라졌기 때문에 동사의 모양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얘들을 이제 준동사로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준동사를 어떻게 만들어주냐?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 동사가 비동사 플러스 pp의 동사였다. 그러면 만들어지는 건 사실 원리는 같아요. being pp가 되는 게 맞아요. 동사의 ing인데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죠? 이 being이 생략이 되기 때문에 pp만 남아있는 겁니다. pp로 바꿔지는 게 아니고요. pp는 원래 있던 애고요. being이라는 동사가 생략이 되면서 pp만 남아있다는 거 이 부분을 좀 주의를 하세요. 이렇게 되는데 보통 그래서 모양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만들어지냐? 결론적으로는 동사의 ing 혹은 pp라는 모양이 오고 나고 다음에 남아있는 게 주어 플러스 동사 이렇게 이제 오는 게 기본 분사 구문의 모양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보통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뭐 동사하면서 뭐 pp 하면서 주어 동사하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이제 해석을 하면 되는데 오늘 저희가 배울 거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주어가 달랐을 때예요. 특히 이제 동시 동작을 나타내는데 주어가 다르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제 보통은 with 플러스 ab 구문이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주어가 다르면 어떻게 표현이 되냐? 지금 필기할 공간이 별로 없는데 밑으로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가 다르면 주어를 생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게 앞에 주어가 남아있습니다. 주어가 당연히 뭐겠어요? 명사겠죠. 명사가 하나 덜렁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사 ing 혹은 pp가 오는 게 맞겠죠. 이렇게 오고 주어 플러스 동사 다시 플러스 이렇게 옵니다. 이건 무슨 경우라고요? 주어가 달랐을 때입니다. 주가 달랐을 때는 이제 요렇게 얘가 남아있는 거죠. 이 녀석들이 남아있는 거죠.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주의해야겠죠. 남아있어 이런 것들을 보통 저희가 독립분사 구문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말이 좀 어렵긴 하지만 용어는 좀 알아두면 좋으니까요. 독립분사 구문이라고 얘기하는데 얘 중에서 얘는 사실은 with를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돼요. 그래서 뭐 with, ab 구문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는 얘 앞에다가 독립분사 구문일 때 얘 앞에다가 with를 첨가해줘도 괜찮고 안 적어도 틀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with가 저희가 배우고 있는 게 with를 첨가해주는 경우, 특히 이제 동시동작을 강조할 때, 이제 동시동작을 강조했을 때 with를 많이 첨가를 해준다라고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어떻게 되는지 좀 알겠어요? 이제 주어가 달라서 주어가 남아있다. 사실 이게 핵심인 거죠. 남아있는데 걔가 이제 동시적인 동작으로 일어났다라고 이제 둘이 이제 같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좀 강조할 때 with를 첨가해준다. with를 첨가하지 않아도 틀리지는 않다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자, 이제 밑에를 보시면 with 플러스 ab, 그러니까 당연히 아까 남아있던 이제 현재 분사 얘가 남아있는 거죠. 얘는 왜 그런 거죠? 얘가 주어인 거, 사실은 얘가 이제 남아있는 아까 부사절의 주어였던 거죠. 그래서 얘와 얘의 관계가 능동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동사의 ing가 남아있는 거고요. pp가 남아있는 경우는 뭐 보통 뭐라 그랬죠? being pp가 되는 건데 얘가 생략이 되기 때문에 pp가 남아있는 거랬습니다. 그 때문에 이 둘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자, 수동이었던 거죠. 수동이었을 때 왜 남아있다는 거, 이 부분은 좀 중요하죠. 이 부분 좀 체크를 해두세요. 남아있다는 거고, 이제 이 해석은 이런 식으로 명사가 뭐뭐 하면서, 이제 명사 가라고 하는 건 주어가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명사가 뭐뭐 하면서 이거는 명사가 뭐 된 채로라고 쓰면 되는 거고요. 이제 그 다음에 비동사 빠지고 이제 여기가 being이 생략될 수 있다 그러니까 보호 자리에 뭐 올 수 있어요? 형용사 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형용사나 아니면 비동사 대신 남아있는 전치사구나 부사구어들이 다 같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쓰시면 될 거예요. 문제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은 바로 이 능동의 모양이냐 수동의 모양이라로 가장 많이 나옵니다. 이제 능수동을 따지려면 여기서는 여기 나와 있는 명사, 즉 예전에 주어였던 것과의 관계를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문장에서는 그럼 어떤 문장들이 있었냐라는 것들을 조금 써줄게요. 선생님이 따로 필기해서 준 것도 있긴 한데 한번 써보면서 까먹지 않게 써보길 바래요. 첫 번째는 어떤 문장이었냐? with 적어줄게요. with 플러스 random commercial brands. 그 임의적인 그 커머셜 브랜드가 popping up 하는 거죠. 이게 튀어나온다는 거죠. popping out to steal. popping out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 집중을 가져가 버린다는 거죠. focus from 그 줄거리로부터죠. 다 flood 이런 거죠. flood to show quality suffer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봐야 되는 거는 여기가 with고요. random commercial brand가 여기 명사고, 그리고 여기가 popping out 되는 거죠. 여기가 얘가 튀어나온 거기 때문에 이게 능동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popping out, 요 ing 모양 온다는 거, 요거를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두 번째 문장은 어떤 거였냐면 굉장히 긴데 앞에 굉장히 긴 게 있는데 요거는 다 보는 게 좋겠죠. 적어줄게요. in the end 해놓고요. 결국에 더 extra 마케팅 3가가 좀 어렵죠. 그리고 어렵고 되게 깁니다. for PPL이죠. Product Placement니까요. PPL are added to the product. 선생님 글자가 좀 날아가고 있죠. 좀 빨리 적어주고 싶어서 지금 날아가고 있어요. 이제 나옵니다. with ab 구문이 하고요. with 뭐뭐 한 채라고 해석하면 되게 좋죠. with the products
프로덕트 하고 나오는데 이 문장은 진짜 외우셔야 될 거예요. 이 문장 굉장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promoted by product becoming more expensive.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문장 되게 좋아요. 문장 좋고 나오기도 되게 좋아요. 어떻게 돼 있냐면 with가 나왔는데 이 promoted가 그 pp가 아닙니다. 여기는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앞에 있는 product를 꾸며요. 그래서 그 제품에 의해서 홍보되어진 제품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게 되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이게 A고요. 여기가 B가 되기 때문에 얘가 되게 비싸진다는 거죠. 얘 어차피 becoming은 자동사밖에 안 되기 때문에 ing 모양이 오는 게 맞는데 그래도 되게 중요하죠. 그죠? 이 모양은 되게 잘 알아두세요. 프로덕트가 맞는 거죠. 그죠? 그게 되는 거고, 세 번째 문장은 뭐냐? with 한류 컨텐츠 spreading all over the world.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뒤에 있는 문장은 쓰지 않겠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with 플러스 여기 오고요. 그 다음에 spreading에서 ing 모양 온다는 거 이거를 좀 봐주시면 with 예비구문 거의 다 알고 거의 체크 문장에 나와 있는 거의 모든 with 예비구문은 다 확인됐지 않았나 라고 싶습니다. 그 서술형 문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 세 개 중에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객관식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거 선생님이 아까 말했듯이 능동이냐 수동이냐에 따라서 ing냐 pp냐가 달라진다는 거 이 부분만 좀 주의를 한다면 with 예비 구문으로 나와도 문법 문제 큰 그 힘듦 없이 문법 문제 그냥 헷갈리지 않고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1과 3과 그리고 이제 독자까지 해서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가니까 특히 문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좀 빨리 준비를 꼼꼼히 하도록 하고요. 이제 모의고사도 좀 남아있으니까 시험 대비해서 힘내서 끝까지 잘 해주길 바래요.